안녕하세요. 강남 이담한번병원 나병조 원장입니다. 담저병 상담소에 도착한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성남시 살고 있는 52세 여성입니다. 저는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두통과 소화불량입니다. 두통이야 많이들 겪어서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심하고 오래가네요. 두통약 먹는 것도 한 번이지 2, 3일에 한 번꼴로 먹으면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큰 병일까 너무 무서워서 CT, MRI 다 찍어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신경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신경 쓸 일도 없는데 두통이 나타나네요. 게다가 두통만 있어도 힘든데 소화도 잘 안 되네요. 두통이랑 소화불량이랑 둘이 같이 아주 짝꿍처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니 두 배로 힘듭니다. 이 경우처럼 보통 두통이 있었을 때 소화불량 증상이 자주 동반되는데요. 이 환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원장님, 제 두통이랑 소화불량 증상 고칠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라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고칠 수 있죠. 두통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증상 두 개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가 아플 때 머리 쪽으로 브레인 MRI라든지 브레인 CT 같은 검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데도 이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1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1차 두통은 흔히 알고 있듯이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같이 원인이 분명한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자에서 보내준 사연은 각종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1차성 두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차성 두통 같은 경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환자도 진단받았듯이 심리적인 두통,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 대부분 담저병에 의한 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저병이 무엇인지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약에서는 음식물 노폐물에서 유래한 독소를 담독소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담독소가 여기 보시는 위장 근육을 포함한 이 바깥쪽에 이게 쌓이게 되면서 돌처럼 굳어지게 되는데요. 이 돌처럼 굳어진 노폐물 덩어리를 한약에서는 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담적이 쌓이게 되면 위화장이 돌처럼 굳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단순히 소화불량 증상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놔두면 부패해서 나쁜 냄새가 온 집안으로 퍼지는 것처럼 보시는 담독소도 위장이나 혈관이나 림프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약한 부분에 담독소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는 이 머리에 담독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독소가 머리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럼 어떻게 해서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담독소가 머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두피라든지 근육에 담독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그쪽에 있는 근육이 굳어지면서 그 머리 부위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이라는 것은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딱딱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액이 많아지면서 혈관에 압력을 가하게 되겠죠. 그런 원리로 제대로 스트레스에 저항하지 못해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를 주로 편두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우리가 좀 주위에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화도 잘 내는 사람. 이런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한약에서는 간의 화라든지 심장의 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간화나 심화가 이렇게 스트레스성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해서 편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액이 이렇게 마르는 경우 혈관이 딱딱하게 돼서 스트레스를 제대로 대체하지 못해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한약에서는 진액이 부족하다 해서 음호로 인한 두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호에 의한 두통인 경우 진액을 공급해주는 한약을 공급해서 편두통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어열로 인한 두통이 있는데, 어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교통사고나 하박상 입었을 때 쉽게 말해서 나쁜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약에서는 어열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열이 생기게 되면 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서 뇌 혈류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두통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열에 의한 두통인 경우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재를 써가지고 두통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약에서는 담독소를 이렇게 제거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위장의 소화 기능이 회복돼서 각종 소화불량 증상이 호전되고요. 두피나 근육에 있는 담독소도 제거하게 되고 혈관에 있는 담독소를 제거하게 됨으로써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편두통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 환자 비슷한 사례 환자가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환자는 무려 20년 동안 두통이 심했던 환자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진통제를 먹으면 들었었는데 5년 전부터는 아예 진통제도 듣지 않아가지고 진통제도 이제 먹지 않고 그냥 머리 아픈 채로 지내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머리 아픈 날이 한 달에 무려 20일이 아프다고 호소를 했는데요. 너무 심한 두통이어가지고 그 환자 말로는 그렇게 심한 두통이 있었을 때는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 지내야 됐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국만 먹고 지낼 정도로 두통이 심했던 환자분이었는데요. 제가 출연했던 방송을 보고 내원했는데 이 환자도 진찰을 해보니까 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미식기름 증상이 심했고요. 명치 부위 답답하다는 증상이 심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라든지 저희 병원에 EAVL 검사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각종 검사를 통해서 진찰을 해본 결과 담저병에 의한 두통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담저병을 이렇게 각종 한약재를 통해서 치료한 결과 담독독소를 대소변조를 통해서 주로 제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위장이 홀가분하게 되면서 위장의 운동성이 회복이 되겠죠. 5일 뒤에 왔는데 환자분이 밝은 표정으로 내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식그름 증상이 50~60% 정도 없어졌고 그동안 심했던 두통 증상이 놀랍게도 50% 정도는 없어진 것 같았다고 정말 저를 보고 이제는 치료가 될 것 같다고 희망이 생길 것 같다고 좋아했던 환자분이었거든요. 2주 뒤에 내원을 하셨는데 미식그름 증상이 거의 다 없어졌고 두통 양상도 70~80% 정도는 없어졌다고 좋아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내원을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한 치료한 지 한 20일 됐거든요. 근데 하루 정도만 심한 두통이 있어서 누워 지냈다고. 예전 같으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한 달에 20일을 누워 지냈던 환자분이 제 치료를 받은 결과 단 하루만 누워 지내서 정말 원장님 덕분에 이 두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좋아했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